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대한 수행 결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행 결과, 즉, 그 절차가 여기 책에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동영상을 안 보고 하신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수행 결과의 절차를 보시고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동영상도 들어보시면서 해야 되겠죠. 오늘 결석하신 분은 그 설명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팁을 한번 읽어보죠. 149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팁을 한번 읽어보면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를 불러와 공통적인 부분은 자동 반영받는다. 아까 거기 도움말 단추 눌러서 고정자산 등록했던 것을 또 입력하지 않았었죠? 그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관리 항목을 32번 업무용 승용차로 설정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관리 항목 설정은 다음 6번에 있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관리 항목 등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러분 뭐 개정 과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이론에서 개정 과목 이야기 참 많이 했고 개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적요 등록이라는 건 뭐냐? 그 거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는 내용이 적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적요를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적요는 개정 과목 등록할 때 같이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회계상 거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얘기고요. 미안합니다. 움직였더니. 그래서 이러한 증감 변화와 그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하는 단위가 바로 개정 과목이다 이거죠. 그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바로 개정 과목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자, 본 메뉴는 즉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이 메뉴는 101번부터 시작해서 999번까지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적요, 아까 그 적요 이것을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입니다. 자, 사용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 법, 또 수정하는 방법 이것을 알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책에 있는 설명.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수행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0페이지 수행 내용 3일 패션은 다음의 개정 과목 및 적요와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 수행 1번이 문제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수행 1번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 및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852번이 협회비로 돼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또 협회비로 돼 있으면 현금 적요 1번에 협회비 현금 지급, 대체 적요 1번에 협회비 미지급, 이런 적요 등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비의 구분은 4번 경비로 구분해 주어라 하는 건데요. 852번을 찾아가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그 계정 코드가 주어져 있는데 몇 번으로 주어져 있어요? 네. 그 계정 코드를 지금 키보드로 바로 852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실래요? 852 하면은 바로 852번으로 바로 접근을 합니다. 자, 852번이 계정 과목에 이름이 있지 않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계정 과목을 추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정 과목을 추가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 852번에 와 있는 거죠? 자, 여기 계정 과목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협회비라고 입력하면 돼요. 엔터. 입력하면 항상 엔터 잊지 마시고. 자, 852번 협회비 입력됐습니다. 그런데 경비 구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 엔터 쳐가지고 경비 구분 여기를 그 지시대로 해주면 돼요. 경비로 해라. 경비 구분 4번. 사용은 동그라미 해줘야 되겠죠.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852번이 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비워놓은 거죠. 거기에다 우리가 협회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방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할 때는요, 여기 있는 그 계정 과목 이름 넣어주시고 구분의 경비인지 아니면 기타인지 또는 차감 계정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요는 어디 있느냐?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두 개의 양식이 있는데요. 아래쪽 왼쪽에는 현금 적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대체 적요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1, 2, 3, 4 하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현금 적요 1번 입력해 볼까요? 적요 번호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1번인데 내가 10번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위에서 삭제해 가지고 지우고 새로 해야 됩니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1번 하신 다음에 책에서 주어진 적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협회비 현금 지급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협회비 현금 지급. 그리고 엔터 칩니다. 자, 대체 적요도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넘버 번호 1 하고 엔터. 그리고 적요 내용을 책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협회비 미지급. 예. 그리고 엔터 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보는 방법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체가 선택된 거예요. 여기 전체가. 예. 전체라는 건 뭐냐면 101번부터 999번까지 계정 과목 모두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양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122번까지만 보이겠으나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롤 바를 끝으로 쭉 마지막까지 내리고 가보시면 999에서 딱 끝났죠. 예. 자, 전체는 계정 과목 모두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산에 한번 가보실래요? 자산. 거기서 유동자산 한번 눌러보실래요? 유동자산. 거기서 재고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재고자산. 지금 보이는 것은 재고자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재고자산에 와보니까 계정과목 색깔들이 전부 빨강색이 대부분이에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과목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사에서 볼 때 가능한 계정과목을 수정할 필요 없이 여기에 만들어 놓은 계정과목을 그대로 쓰는 걸 권장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든 간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계정과목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은 쉽게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빨강색이라고 해서 수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빨강색은 가능한 한 원래 이름으로, 검은색은 회사 마음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좌자산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좌자산 계정과목만 보입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서 보시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해놓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단기상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이름을 다양하게 바꿔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뭐 단기투자자산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자, 부채를 가보실까요?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는 게 다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만약에 실제 시험 보는 날 문제가 이론 문제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래 보기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근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유동부채 아닌 걸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유동부채 여기에 있으면 이게 유동부채예요. 밑에 있는 것은 회사 설정 계정과목이니까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것,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이 유동부채구나. 위에 있는 거 요만큼만 보면 그 답은 다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 이걸 볼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마음적 여유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걸 미처 생각을 못 합니다. 시험 보는 날은 전부 다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거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본다고 해서 컨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 시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시험지를 이론하고 실기를 다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대개 이론은 나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못 맞추면 답을 막 찍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컨닝할 수도 있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건 컨닝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면요, 시간이 없어요. 보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어야지 뭘 찾아서 한다 그럴 정도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회계 시험을 여러 번 보아본 사람도 아니고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계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보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참고하시라고. 자, 자본도 자본금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것들. 보통 자본잉여금이 뭐고 자본조정이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시험 준비 덜 되신 분은. 그래서 내가 자본잉여금이 뭔지를 잘 몰랐어. 그러면 이거 딱 꺼내놓고 보면 돼. 자본잉여금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맞아, 이런 거 자본잉여금에서 공부했지. 생각이 다 나시죠? 자본조정에 있는 것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배당건설 이자 이런 건 안 배웠지만 자기주식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계정과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처리할 때, 시험 볼 때 전혀 쓰지 않는 계정과목 알려드릴게요. 도급으로 가보세요. 도급. 맨 밑에 도급원가라고 있습니다. 도급원가.
자, 도급에 보면은요, 개정 과목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외주비, 네, 외주비, 도급 원가에 외주비라든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공사업체에서는 도급공사라는 게 있어요. 도급공사. 네, 하청이라고 하죠. 하청공사. 그래서 도급 회계를 하는다 그러면 도급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이 600번대의 비용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FAT 1급은 도소매업이거든요. 도급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600번 코드는 여러분 쓸 일이 없습니다. 또 분양 한번 눌러보세요. 분양 원가라는 데 가보시면 701번부터 있지요. 예. 이거 분양 원가가 뭐냐면 분양회사, 예. 분양 대행업체 있죠. 분양 대행업체가 쓰는 코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 전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600번대와 700번대는 여러분 개정 과목 사용할 때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는 FAT 1급 볼 때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조업이.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TAT 2급이나 TAT 1급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TAT 2급과 TAT 2급은 제조업, 즉 공장이 있는 회사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조원가, 통신비도 제조원가 통신비가 있고 800번대 판매관리비 통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FAT 1급에서는 안 쓰지만 급수를 올려가면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판관비 한번 눌러보십시오. 판관비의 판매관리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비용 처리하실 때 우리 FAT 1급 시험 볼 때는 가령 급여다 그러면 801번 선택해야 되고, 복리후생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811번 선택해야 되고, 전부 우리는 이 상품 도소매업은 모든 비용이 판매관리비이거나 아니면 매출원가에 상품 매출원가이거나 아니면 기타의 영업의 비용 900번대 비용이다. 도소매업에서는 상품 매출원가 비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800번대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900번대 비용,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거는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단추 쓰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해볼까요?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138 전도금 개정 과목을 138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 네, 그러면 138을 찾아가는 방법은 전체를 눌러서 138 누르면 가장 빨리 갑니다. 네, 138로 왔죠? 자, 전도금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소액 현금으로 고치려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전혀 커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소액 현금이 저 꼭대기 어디에선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커서가. 자, 이게 웬일이냐 하고 다른 셀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그 자리가 빨강색인 거예요. 자, 빨강색의 개정 과목은 가능한 한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 막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전도금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저쪽 노트북 키보드, 저기 하얀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F1 누르세요 하면은 컨트롤과 그 옆에 있는 그 FN 펑션 키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셔야 되고, 그냥 일반 이 까만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은 항상 왼쪽 겁니다. 가끔 오른쪽 컨트롤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동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F2를 툭 칩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아무 변화 없어요. 그래도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소액 현금 그리고 마무리는 엔터로 마무리. 네. 자, 그래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1 그리고 타자하면 입력돼요. 아니 빨강색은 안 변하지만 입력은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전동을 다시 클릭하고 컨트롤 F1 해보세요. 네. 그 셀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가세요. 엔터. 안 되시는 분 또 있나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 많죠? 마우스로 소액 현금, 아니 정도금 이제 해보세요. 컨트롤 F1. 컨트롤 누른 상태, 아니 이건 F1 키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로 F1. 네, 이제 입력하세요. 네. 네. 네, F1 키. 아니, 네, 그렇지. 네. 여기가 이제 타자. 소액연금. 소액연금 엔터. 네. 제가 F2라고 했나요? 네, F1. 네. 여기 컨트롤과 여기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해볼까요? 소액연금 타자 하면 됩니다. 저기 들어가는 그럼 ESC 한번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도금 다시 찾으시고 네. 전도금 클릭하고 컨트롤과 FN 키 누른 다음에 F1 입력해 보세요. 네. 안 돼요? 거기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보세요. 네. 여기는 됐습니까? 소액연금으로 고쳐졌나요? 컨트롤 F 먹었어요? 왼 뒷자리를 왜 안 할까? 네, 컨트롤 F1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험장에 있는 키보드는 저렇게 특수한 키보드는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 키보드, 까만 키보드일 테니까 그냥 컨트롤 F1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안 되는 자리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수행 3번은 뭐냐? 바로 관리 항목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의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계정 과목이 두 개네요. 821번 보험료에다가 관리 항목 32번 업무용 승용차 추가하고 또
822번 차량 유지비에다가 똑같은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넣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정과목 및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지금 몇 가지를 해봐요. 자, 추가하는 거, 개정과목 추가해서 적용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과목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 항목 추가하는 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21번을 먼저 찾아갈까요? 자, 전체 누르신 다음에 821 하면은 821번으로 바로 갑니다. 822번은 그 바로 밑에 있겠죠? 그럼 찾을 필요도 없이 821, 822는 나란히 있겠죠?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항목이라는 항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821번이 보험료니까 보험료의 관리 항목은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38번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관리 항목 보조창이 팝업창이 나오는데 아래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이 맨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X를 눌러보시면 동그라미가 보이죠? 마우스로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선택된 겁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 자리에 업무용 승용차하고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같은 요령으로 822번 차량 유지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 이걸 X를 이응 동그라미로 선택해 주시고 밑에 확인. 그러면 여기 관리 항목이 하나 이렇게 이 셀의 넓이가 좁아서 그렇지 키우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관리 항목을 왜 넣느냐? 앞으로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를 입력할 때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란 뭐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이번에 60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하면 이 보험료가 몇 호차 보험료다. 이것까지 관리하겠다. 입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겠죠. 유류비는. 그러면 그 유류비가 몇 호차 유류비다. 이것을 구분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관리 항목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행 결과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 빨강색 개정 과목은 이렇게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수정합니다. 이게 설명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수행 팁을 읽어보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수행 팁을 보시면 시험에서는 제시된 자료에 따라 개정 과목의 적요를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이때 개정 과목을 수정할 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입력이 안 될 테니까 컨트롤 F1을 누르고 나서 입력을 해라. 개정 과목의 관리 항목에 32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하면 전표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네. 자,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5시에 4교시 하겠습니다.